안녕하세요. 한국소잉디자이너협회 김은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생활 속 ESG 실천 사례에 관한 것인데요. 눈빛을 배우니까 저를 굉장히 반겨주시는 눈빛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첫날의 마지막 주제 발표라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잉 디자이너라는 이름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소잉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업군이겠죠. 이 소잉 디자이너들이 생활 속 ESG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 발표하는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소잉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했고요. 산하의 한국소잉디자이너협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빼면 17년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해서 한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잉디자이너라는 직업군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산업화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장형의 패션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에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있는 유럽처럼 핸드메이드 취미 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소잉 핸드메이드 패션 산업을 산업으로 한국에도 산업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인재 양성과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도 산자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주로 마케팅 영역에서 일을 해왔고요. 지금도 소잉 디자이너라는 브랜드를 그냥 단순한 직업군이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접근해서 활동하고 확산시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 시민들이 생각하는 ESG. 근데 사실은 제가 발표 말씀을 듣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하는 그 ESG에 관련된 생각들 얘기를 들어봤고요. 소잉 디자이너들이 생활 속의 ESG를 어떤 사례로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시민들이 결국은 공공기관에서는 주민이나 시민일 거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일 거고요. 내가 속한 조직 안에는 구성원들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ESG를 제안할 수 있는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활동해 온 소잉 디자이너들이 어떤 직업군들인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로 영상과 그림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기는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이제 커피 담아주잖아요. 그 조그만한 화분으로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은 귀찮기도 하고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듣기는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실천하기로는 뭘 하기에는 조금 갑자기 떠오르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는 사실은 좀 막막하긴 한 것 같아요. 실천할 생각은 있는데 어려워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직원들이 아마 ESG에는 일반 시민들보다 조금 더 가깝게 많이 접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이나 가이드라인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SG 하면 시민들의 반응들이 대체로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는 들어봤고 많이들 ESG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ESG 안 하면 다음 세대, 지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ESG를 뭘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점들, 좀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제 발표는 많은 영상과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진 않으실 겁니다. 보면 참치 세트 포장 가방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 핵심은 프리미어라는 저 단어를 따서 재활용한 겁니다. 만약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지 않고 프리미어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 게 혹시 쇼핑몰에 올라왔거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면 이거 혹시 골프 슈즈백인가? 피트니스 센터 갈 때 쓰는 운동화 슈즈백으로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 중에 하나죠. 보통 저희 집에선 재활용 쓰레기들 모아서 버리는 그 포장 용구로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몇 번 다회용으로 썼던 건데 우리 소잉 디자이너 분 중에 몇 분들이 저렇게 활용해서 예쁜 슈즈백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전문가들이라서 잘 만들었냐?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이드를 받으면 처음 재봉기를 사용해 보는 분들도 한 3, 40분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요즘 타포린백 백화점에서도 아니면 패션 브랜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백입니다. 비닐 그리고 코팅돼 있기 때문에 좀 튼튼하고요. 근데 받아오면 로고가 적혀 있기 때문에 잘 사용 안 하고요. 보통 집에 두다가 쓰레기나 재활용품 담아서 같이 버리죠.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세요. 실제로 이 영상이 라이브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라이브 방송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더니 저렇게 굉장히 조회수와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조회수가 저희 소잉 디자이너들이 물론 큰 몇만 이루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지만 보통 한 3천, 2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한 5천 정도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업사이클 영상을 올리고 한 4시간 정도에서 하루 이내 올라온 숫자예요. 사실 팔로워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간 조회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건데 그러면 왜 관심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재료로 좀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구나, 새롭다, 재밌다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왼쪽에는 다이소에서 1,000원 또는 2,000원이면 사는 쇼핑백. 보통 다이소에서 물건들 많이 사갖고 담았다가 보통 같이 버리죠. 그걸 통해서 에코백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 그 소잉 디자이너 아이가 쓰다가 버린 돗자리였어요. 근데 버리려다가 보니까 무늬가 괜찮아서 저걸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사용하신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타포린백으로 에코백을 만들고 집에 남아있는 짜투리 원단을 이용해서 아이 그 물병, 텀블러백을 만들어준 케이스고요. 저는 사실 제일 끝에 게 괜찮았습니다. 참치, 선물 세트, 포장 가방을 슈즈백으로 만들어서 했던 저 업사이클이 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케이스인데요. 왼쪽은 패션 기업, 저희들이 누구나 아는 그 패션 기업의 겨울
원단인데 시즌 지나서 얼마 남지 않은 각각의 색깔들을 폐기하려고 하다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소잉 나눔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 기업으로부터 폐원단을 받아서 오른쪽처럼 변신시킨 케이스입니다. 애착 인형을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면을요. 보시면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후원을 해서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한 2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연말에 소잉 나눔 페스티벌 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그 참가비를 모아서 자립준비 청년을 도왔던 행사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애착 인형을 만들었고요. 그게 패션 기업의 재고 폐원단을 업사이클링 한다는 거에 저희가 과도하게 홍보를 하거나 어떤 홍보소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인원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같이 만드는 즐거운 작업을 했었습니다. 왼쪽 장면 이제 보실 텐데 뭐냐면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소잉 디자이너들이 털 원단이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았겠죠. 마치 한방눈이 날리는 것 같았는데 그거를 정말 눈이 펄펄 내리는 축제처럼 준비하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일도 재미있게 구성을 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 털 먼지들이 가득했었는데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보통 후리스라는 원단이었거든요. 저 후리스 버려지는 원단이 저런 인형으로 변신해가는 과정이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10대 학생들이. 행사가 제로웨이스트 애착인형 만들기였는데 짜투리 남아있는 것들을 솜과 함께 해서 인형 속으로 채워서 실제로 저 행사에 쓰레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인데요. 애착인형 저희가 이름도 만들어줬습니다. 두잇이라고요. 그리고 프로필이 있습니다. MBTI까지 있죠. 왜 이렇게 했느냐면 스토리텔링을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업사이클 한번 해보자, 인형 한번 만들어볼까, 폐원단 한번 써볼까,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근데 여기에 이 패션 기업의 재고 폐원단을 애착 인형으로 만들어서 자립준비 청년을 한번 도와보자 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에 그 김춘수 시인이 얘기를 하죠. 이름을 붙여주면 의미가 돼서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던 것들이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두잇이라는 인형으로 탄생시키니까 다른 반응들이 달랐었죠. 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 업사이클 하나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하루 만에 10만 넘는 1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여서 입히느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느냐, 그것이 저희가 많은 조회수를 유도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ESG 활동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달에 서울시와 제로웨이스트 패션쇼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합니다. 여기에도 패션 기업의 이번에 원단이 아니라 시즌이 지나고 아울렛에 돌고 돌아서 더 이상 이제 판매할 수 없는 재고 제품들이 업사이클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패션쇼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앞에 그 제로웨이스트 애착인형 만들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또 한 번 멋있는 행사를 진행해보자라는 제안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ESG를 어떻게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ESG를 교육하고 행사로 보여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것들, 아까 막연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저 이모티콘은 제가 사실 흘겨보거나 노려보거나 화난 거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아, 이게 아닌데라고 조금 좀 덜 만족스러운 겁니다. 보통 ESG 행사 아니면 ESG 활동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폐현수막을 에코백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산까지 만든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근데 솔직한 저의 심정은 만들어서 나 들고 다닐 수 있을까? 혹시 선물할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길에 걸려있던 건데 사실은 조금 구호만 앞선 좀 보여주기식 아니면 의미만 있는 그래서 단순하게 버릴 수 있었던 현수막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나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까 해서 앞에 것들을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상 속의 생활 속의 ESG가 되려면은요 사실은 사용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도 예뻐야 돼요. 거기에 재미기까지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잉 디자이너들이 하는 ESG 활동은 예쁘고 재미있고 쓸모있는 활동입니다. 그런 교육과 행사를 우리 ESG 활동을 소잉 디자이너들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우리 여기 계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의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타포린팩인데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다 달라지죠.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ESG 하면 좋은데 기관은 기관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그다음에 기업은 기업대로 목표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ESG가 업무예요. 지금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듣고 굉장히 열심히 해 나가시는데 다 업무로서 하시잖아요. 생활 속에 ESG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에 깨끗한 지구를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쓰고 그 다음 세대들이 오래오래 우리처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라는 이 부담감을 사실은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는 막연한 업무 얘기가 됩니다. 큰 그림에서는 좋은데 우리 일상까지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고요. 내 조직 안에서 같이 하자라고 권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안 되는데 내 가까운 사람도 안 되는데 과연 이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기업이 좋은 방법을 찾았다고 과연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좀 의문점을 가져준다면 소잉 디자이너가 제시하는 예쁘고 재미있고 쓸모있는 그런 ESG 활동을 한번 천천히 그다음에 스며들듯이 교육해보면 한 가지 이렇게 해봤을 때 앞에 보여줬던 그런 활용법들 이런 것도 했을 때 이게 의외로 쉽고 어렵지 않구나라고 느낀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거는 어떤 정책이나 큰 담론적인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ESG 교육과 행사, 소잉 디자이너와 함께라면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오랫동안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일입니다. 갑자기 ES 시대가 된 것 같이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리폼, 재활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느질 전문가인 소잉 디자이너들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활동입니다. 저한테서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기억에 남으실 단어는 예쁘다, 재미있다, 쓸모있다. 누가? 소잉 디자이너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안 드릴 거는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생활 속 ESG 방법을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새로운 것을 하자,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제안은 소잉 디자이너가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기존에 해왔던 일을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쉬운 게 기념품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이 2회 포럼의 주제를 사실 모르고 왔습니다, 회장님. 근데 와서 보니까 휴먼 디그니티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부터 손수건을 쓰던 사람은 아니고요. 올 초에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써보니까
정말 괜찮아서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것도 한번 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What's in all these drawers? Boxers, t-shirts, pocket squares, handkerchiefs. Okay, what's the deal with the handkerchief? That one, I just don't get at all. Okay, it's essential. That your generation doesn't know that is criminal. The best reason to carry a handkerchief is to lend it. Ask Jason about this. Women cry, Davis. We carry it for them. One of the last vestiges of the chivalrous gen. 개인적으로 로버트 드니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손수건은요.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배려와 품격의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먼 디그니티를 위해서요. 예의 바른 시대의 마지막 흔적. 손수건 안 쓴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휴지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뒤에 가서 물티슈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습니다만 이 손수건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손수건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손수건 써볼까 하면 어디 써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손수건에 문화를 입히고 손수건에 마케팅을 입혀서 손수건을 쓰는 일이 휴먼 디그니티 그리고 배려와 품격의 문화라고 알려준다 그러면 그 인식만 된다 그러면 쓰지 말라고 해도 쓸 겁니다. 그 손수건에 대한 캠페인을 제가 갑자기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서울여대 홈페이지에도 있고 생활협동조합에도 손수건을 사용하자는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손수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통계들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손수건 한 학기 동안 그 학생들이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은 학생 식당에서 8년간 세끼 식사가 가능한 끼니 수가 거의 9천 그릇에 가까운다. 예를 들면 8명이 한 학기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심리 효과가 37만 그루 이 정도의 그 손수건 사용 효과가 있다라는 통계들을 각각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티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물티슈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사실 작년에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썩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고요. 5초 사용을 위해서 500년이 분해가 돼야 됩니다. 하루에 작년 통계인데 1인당 쓰고 있는 하루 티슈량이 11장 정도 된다고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 5년 전보다 2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녹잖아요. 그래서 비수용성이라 하수관 같은 데 막히고 그래서 처리 시설물들의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한국인은 그래도 적게 쓰는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용량이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배려와 품격의 문화로 손수건을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담아서 스토리텔링이 돼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예뻐야 돼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겨야 돼요. 그리고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는지 볼까요? 제가 서울 시민이라서 우선 서울 로고를 적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냥 디자인을 입혀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손수건도 우리 지자체 로고 달면 보통 다 받아서 안 쓰잖아요. 기념품들. 근데 쓸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선물 세트도 구성이 가능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가방류예요. 오늘 그 에코백 안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에코백을 우리가 아는 많이 보는 에코백들이에요. 보시면은 받아서 가지고 가는데 2번 안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형태로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지자체에서. 저도 지자체에서 받은 장바구니며 에코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꼭 이런 것뿐일까? 한번 볼까요? 있을 수 있어요. 단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 요거 꽤 많이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아이서울유 라벨만 하나 좀 다르게 달라도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기업에서 기념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 한번 받고 버려지는 것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서 한번 써보는 것 우리가 이런 것에서 조금씩 줄여 나간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그다음 의식적으로도 조금 많은 개선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 되게 의외다. 뜻밖의 것들이 있네라고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꼭 가방이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파우치, 물품 파우치들 우리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 오셨을 때 짐들 싸셨잖아요. 지퍼백에 싸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파우치에 싸게 되면 나의 짐이 조금 더 품격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우치들이나 제주여서 동백꽃 있는 파우치를 선택해서 서울 로고를 달아봤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잉 디자이너들이 제시해드릴 수 있고 디자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출산에 대한 지원금 굉장히 많고 예산이 많이 있는데 꼭 돈으로만 지원해야 될까요? 정서적으로 출산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방법, 지자체들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너무 뜻밖의 이 선물에 나의 출산을 정말 축하해 주는구나, 우리 지자체가 원하는구나, 이 나라가 나의 출산을 원하는구나, 이런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들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1인당 얼마, 이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공감되고 문화적으로 풀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잉 디자이너입니다. 보셨지만 제가 상표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 전문 직업군이고요. 굉장히 단순해요.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이름을 바꾸면서 꼭 영어로 바꾼 거는 사실 조금 속상했습니다만 한글로 바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이름을 바꾸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교육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수입이 높아지는 그런 일을 제가 진흥원과 그 협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0여 명의 소잉 디자이너가 전국적으로 분포돼서 활동하고 있고 전국 시도별로 지회가 형성돼 있고 내일 제주 지회 하고도 미팅이 있습니다. 소잉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느질 전문가인데요. 그러면 조금 집에서 있는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냐?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방을 운영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기도 했지만 수입은 사실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지난 한 실질적인 시간 3년 반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한국 여성들이 워낙 능력도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가이드를 해주면 저 이야기들이 희망사항이라 아니라 현재 상황입니다. 남편들이 후졌냐? 아닙니다. 교수님들도 있으시고요. 월천 선생이라는 건 월 매출 1000만 원인데 사실 나의 인건비가 가장 큰 원자재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도 관심이 있다 라는 분들, 남자라서 내가 무슨 소잉 디자이너 아니에요. 그 재봉기 방식이 자동차 엑셀 밟는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시간이 갈수록 노련미가 생겨서 수입이 높아지고 몸값이 올라가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3년 반 전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수강생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 적게는 3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장 많이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은 22개 프랜차이즈 공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직업사전에 18년도에 등재시켰습니다. 마지막 이 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가장 큰 솔루션인데요. 사진 찍으셔도 좋고요. 만약 ESG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이 페이지 찍어놓고 기억하셨다가 연락 주시면 각 상황에 맞게, 기업에 맞게 교육기관, 공공기관에 맞춰서 제안해 드릴 수 있고 같이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ESG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는 거에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